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이 쾌청하면 좀 쌀쌀하죠. 날이 뿌리 흐리면 좀 따뜻하고 아주 쾌청한 아침, 차가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 상당히 쌀쌀하더군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셧다운 종료된다고 왜 AI 관련주들이 올라? 네. 핀비즈를 통해서 상황들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지금 많이 오른 게 뭐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만은 많이 오른 게 전부 IT예요. 엔비디아 미쳤죠. 싫어하냐? 저희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6% 가까이 올랐어. 와, 이거는 좀. 팔란티오 8%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2.5%, 구글 무려 4% 가까이, 테슬라 3.6%, 네, 그 메타 1.6 이렇게 올랐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46% 올랐고요. AMD 그동안 4.47% 올랐습니다. 저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이,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셧다운 종료된다고 AI가 더 좋아지는 건가? 좀 그렇지 않나? 아니잖아요. 더 좋아지는 건 똑같지.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에서 설비 투자를 해주는 데는 AI밖에 없더라. 그리고 AI 설비 증설에 의한 GDP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투자들이 앞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결실을 거둘 것이다 하는 기대감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좋을 때는 항상 그 경계감을 가지고 나쁠 때는 희망을 갖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SORF, 네, 그러니까는 은행 간 단기 차입 금리를 보면 이렇게 올라오던 것들이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급격한 그 유동성 마름이 일부 해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급격한 유동성 마름이 그러니까 바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를 많이 썼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구나라고 봤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것들은 앞으로 잘 관찰하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위험이었죠? 신용위험이었습니다. 신용위험이 또다시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좋은 거는 너무 뭐 예상했던 바고 너무 뻔하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블랙록이 레노버에 대한 리모델링 업체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업체 레노버 3호 대출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전달한 내용인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주택 리모델링 업체 레노버 홈 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블랙록은 3호 대출 가치를 액면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주에 레노버가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하면서 0이 돼버렸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노버의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3호 채권 중에서 블랙록이 상당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폴로의 미드캡 파이낸셜,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또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경기는 불균형합니다. 한국 경기도 불균형하죠. 다 불균형합니다. 미국 경기 불균형은 지금 AI 쪽에서는 화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지표들은 되게 좋게 나오는데 반해서 뒷단에서는 계속 골마 터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골마 터지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뾰루지 하나 나서 여드름 하나 나갖고 톡 터트리고 끝나면 문제 있어요? 아야 아파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따만한 거 한 번씩 가끔 나잖아. 저 청소년 때 참 여드름 많이 나는데 막 목 같은데 막 이따만한 게 올라가, 이따만한 게 손톱만한 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엄청 아프잖아. 잘라면 엄청 아프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얀 심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딱 쫙 짜내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잠깐 갑자기 옛날 추억에 젖었네. 아,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뾰루지 정도 수준이 나면 그냥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웬걸? 되게 중요하네요. 일단 종기가 이따만큼 났어. 오. 그것도 아니면 내장에 종양 비슷한 게 생겼어.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피부가 일종의 리트머스 같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뾰루지 같은 게 나면 몸에 뭔가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위험이 발생했다라는 건 마치 뾰루지 같은 일이죠. 뭔가 미국 자본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고 여드름 같은 거면 툭 하고 짜면 끝난다 이거야. 근데 조금 큰 거면 조금 아프게 짜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이미 다이먼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한 마리가 아니고 그 뒷단에는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최근에 나온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두 경기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들은 정치적으로까지 연결을 해보면 맘단이라는 뉴욕의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미국에서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젊은 분께서. 게다가 그것도 이슬람, 그것도 시아파께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이런가요?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 팍팍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라면 이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만다니 후보가 제시한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은 저 주택가격 다 동결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만은 예를 들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주거복지 향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거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뭔가 정체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한 건 뭐냐면 그만큼 못 살겠다라는 거죠. 못 살겠다. 네.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다.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미국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합의, 컨센이 만들어지지 않죠. 게다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극단적인 분열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말의 이 어투나 이런 모든 상대를 대하는 민주당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은 대결이 극단적으로 갔음을 보여주지 화해를 할 가능성은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AI와 이런 산업과 자본의 힘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아주 뭐랄까 어떤 균형과 지속 가능성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렇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 쪽에서는 신용위험이 계속해서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것과 연관해서 AI와 관련된 그 대출 있거든요. 이제 CLO 이 담보 대출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월 7일 날 보고서를 썼는데요. AI 리스크 대비 AI 기회가 앞으로 CLO 투자자와 운용자들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 보상이 그 CLO 투자자와 운용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그 AI에 대출한 대출 포트폴리오의 평균 가격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1달러당 89센트라고 합니다. 1달러당 89센트. 그러면 11%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7월 달에는 97센트였다고 합니다. 1달러에 97. 그건 3%. 3%는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줄 때 그냥 줬을까? 이자 받고 줬겠죠. 예를 들어 5% 대출 받은 거를 5% 대출이면 나중에 1달러를 얼마로 받아요? 1.05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97, 나 이거 빨리 현금 필요해. 그래서 97센트에 날려. 그러면 그 기간 수익률을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사자마자 날리면 손해있긴 하겠지만, 1년 있다가 날리면은 별 손해 아니잖아요. 3센트 손해보지만 5센트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리즈너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달러짜리를 89센트라는 건, CLO 죄송합니다. AI CLO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별로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조정 가운데 일어나는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번 조정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저기 그 셧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영역이 하나는 미국의 신용 문제가 조금씩 불거졌다라는 점 하나고 완벽하게 강건하다고 생각했던 AI 쪽도 뭔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AI가 일부 과열 권역에 들어갔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평가 가치가 이 CLO에 대한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 중에서 AI에 대한 심리가 조금 경색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셧다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절차적 투표에서 셧다운 종료 방안 법안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4일 날부터 제대로 돌아가면서 모든 지표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쉽게 못 올라가는 거.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금리를 많이 내려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트럼프가 휘청휘청하면 금리를 내려주는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하나의 그 리스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기업 측면에서 제일 큰 리스크는 뭘까요? 이건 하나 박승현 애널이 딱 얘기했는데 나도 박승현 애널 어디서 가지고 왔더라. 박승현 애널을 갖고 왔는데 보자마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CLO 같은 게 문제가 됐다. 즉 AI 대출에 문제가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명해 줄 사람들은 어딘가요? AI 기업들이에요. AI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야 대출 받았다고 대출 못 갚는 거 아니야? 우리 장사 잘하고 있어. 이러면 다시 가격 올라가겠죠. CLO 가격이. 근데 뭐가 위험이냐? 만약에 가정법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으나 가정법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이 미스가 났어. 예상보다 뚝 떨어져서 나왔어. 그럼 어쩔? 네. 어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확률은 매우 낮죠. 왜냐하면은 이미 젠스랑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기업들한테도 팔지만 정부한테도 팔기 때문에 블랙웰의 수요는 넘쳐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오히려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번에 뚝 떨어져. 지지율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셧다운하면서 지지율이 진짜 팍 떨어졌더라고. 철옹성 같은 45가 깨져가지고 43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요게 이제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반등이 좀 지지부진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연준 이사로 보낸 스티븐 마이런의 발언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스티븐 마이런 오늘 얘기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가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면서 9월 이후 발표된 데이터들은 연준이 9월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근원 PC 물가는 2%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2월 기준금리 인하는 50bp가 적절하고 25bp는 최소치다. 통화정책 완화는 필수적이다. 현재는 완전 고용 상태가 아니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둔화 중이다. 예, 그리고 9월 이후 모든 데이터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세게 그냥 이런 매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연준 이사라기보다도 행정부의 파견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조건 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이번은 투표권이 있는데 미국 경제는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는 2% 목표보다 3%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이 말이 틀리잖아. 그죠? 근원 PC는 2%에 매우 근접했다고 했는데
썰림은 물가는 2% 목표보다 3%더 가까운 상황이고 고용은 둔화되었음에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고 고용 둔화는 질서 있게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업들도 고용 시장이 둔화되었음에는 동의하나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높은 가격으로 기업들은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해고 건수를 유예해서 보고 있으나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안정적이다. 실질 기준금리는 전년 대비 250bp 하락했다. 이중 150bp는 연준의 보험성이나 때문이다. 250bp 하락시킨 거 아니잖아요. 5번 금리 인하는 안 했잖아요. 지금 3번 금리 인하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실질 기준금리가 전년 대비 250bp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뭐 여러 가지 앞뒤 좌우 재보니까 실질 금리는 더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썰렘은 무슨 얘기야? 금리 못 내리겠다는 얘기잖아. 이분은 금리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에 대응한 보험적 성격이다. 안 내려도 되는 걸 내렸다는 얘기고요. 보험적 성격이라는 건 항상 기준금리 얘기할 때 금리 인하 인상 얘기할 때 보험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안 해도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 할 때 보험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통화정책은 지금 소폭 긴축적인 수준보다 중립 수준에 근접. 긴축적이지 않대. 금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 안 높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물가에 지금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금융환경은 매우 완화적이다. 주식,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자산 가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연준의 일이 아니다. 이분은 틈이 하나도 없네. 이분은 틈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지금 완화적인 상황이고 금융 완화적이고 돈이 그냥 넘실넘실 흘러다니고 있고 여기서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했습니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분 딱 중립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매파와 부들파를 하나씩 봤으니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발효되지 않았다. 고용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리스크의 규정 상태도 변화하고 있어. 고용자 수 증가세 둔화는 이민정책 변화로 인한 공급 감소가 아닌 수요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수요 감소, 기업들이 안 뽑는다는 거예요. 물가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을 소폭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다. 긴축 통화정책은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약간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게 좋다로 들립니다. 경제는 올해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세 충격은 상품 물가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 충격은 서비스가 아니고 물건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도 고용시장을 지원해왔다. 고용이 둔화됨에도 성장은 지속되고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약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이 좋다는 얘기네. 몇 번 금리 인하했으니까. 물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서비스, 주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징후는 부재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인플레이션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용 비용이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는 아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실수다. 지금은 명백히 낮은 고용, 낮은 해고 환경이다. 금융 환경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 고려 요인 중 하나이다. AI 주도 장세의 끝이 어떻든 간에 현재 자산시장은 생산성 개선을 반영 중이다.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연준 내부 의견차가 컸었고 물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그건 언제나 있었고 옛날엔 더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현재에서 금리 안 내려도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발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12월 달에 그래도 금리를 내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힘이 얼마나 셀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셧다운이 정리가 되면서 그 달러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까지 갔던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 소폭 약세를 내면서 99.50으로 갔고요. 네. 근데 엔화는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원화도 계속 약세입니다. 야, 원화가
1,457원. 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급한 돈 필요한 게 조금 멈췄을 거니까 외국인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그 달러를 막 살려고 원화를 팔지 않으면 원화가 이제 약세였으니까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 건지. 자, 다음으로는 저기 봅시다. 저 금리 상황들 볼게요. 금리가 안 떨어지죠. 4.1에서. 이거 좀 이상하죠. 네. 금리가 4.1에서 안 떨어집니다. 자, 미국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발언된 연준 인사들 발언 쭉 보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잘 반영을 했으나 지금부터는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결국은 금리는 내리긴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애매하다. 애매하긴 애매하죠. 네. 자산 가격들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내리면 더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죠. 자,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할게요. 자, 셧다운 종료되면서 금값이 조금 다시 회복하고 올라왔습니다. 4,100불대로 올라온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VIX 지표가 뚝 떨어졌습니다. 19에서부터 17대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 심리가 이제 상당 부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 가격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올랐고 구리, 알루미늄 가격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추가로 올랐고요. 네, 시장이 안정됐고 유동성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연준은 더 이상 유동성 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또 미국의 행정부는 유동성을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에 대한 시각이 조금 사라지면 시장은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AI가 그 중심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고 미국의 성장은 지금 상당 부분이 AI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본다면 AI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즉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사람을 덜 쓰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게 미국 고용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낮은 이유는 공급 측면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적어진 거고 수요가 적어진 것은 AI에 의한 영향이 상당하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AI는 살아있는 것으로도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한국은 어제 이미 반영했어요. 어제 이미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을 꽤 반영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한국에 그대로 전이돼서 딱 되질 거라는 기대감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어제는 한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작동을 한 날이고요. 자, 오늘은 AI가 다시 작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날이다 정도로 구분하시고 한국 시장을 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